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70회 실무수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고요. 홀더 이름 바꿔야 되는 위치에서는 홀더 이름 잘 바꾸신 다음에 급수를 PAT 2급으로 하시고 기출문제 70회 로그인 하신 다음에 3번부터 할 차례네요.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했는데 증빙이 계산서군요. 증빙이 계산서면은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성원 환경으로부터 공장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입니다. 자, 계산서가 증빙이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이랬는데 여러분 수수료 비용으로 들어가면 코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500번대로 써요. 제조 원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500번대 제조 경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자, 작성 일자가 4월 10일이니까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4월 10일로 하시고 유형은 계산서 매입은 53이죠. 면세 매입, 계산서 매입 53. 자, 품명에는 폐기물 처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15만 원 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이제 공급자가 거래처죠. 성원 환경이 되겠고 전자계산서니까 여기 1 해야죠. 전자입력. 자, 분계는 외상 그 계산서 밑에 보면 외상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는 우리가 외상 분계를 해서는 안 되죠.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원재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바꿔주시는데 531번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531 수수료 비용. 공장 거니까.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성원 환경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네. 네. 아까 업데이트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488쪽으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번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료 1에 보통예금의 맡기신 금액이 있고 거래명세서가 자료 2에 있습니다. 자료 1은 제품 공급 전 모발에서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계약금으로 입금된 거면은 선수금이라는 거 아시죠? 선수금. 자료 2는 모발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5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죠. 4월 15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해보셔서 잘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메인 매출 전표를 4월 15일로 고치고 세금기단서 발행하는 매출은 다 11번입니다. 분명은 탈모, 산프, 소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1호 플러스 플러스 거래처는 모발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두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대변이 완성이 됐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15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1,500만 원. 이건 이대로 두시고 세 번째 줄에 아까 그 통장에 입금된 선수금 정리해야죠. 선수금은 차변에다 정리합니다. 부채 감소, 차변의 선수금, 부채 감소시키는 거예요. 5 플러스 플러스 엔터. 또 나머지는 외상으로 우리가 판매한 거니까요. 차변의 자산 증가 108번 외상 매출금 11500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차변 요소의 자산 증가는 외상 매출금, 선수금은 부채 감소가 되죠. 자, 이렇게 분계를 잘 하셨으면은 다시 이제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찾아 들어갑니다. 날짜는 4월 15일부터 예, 예. 어, 선수금은 국민은행이 거래처가 아니고 우리하고 지금 제품을 거래한 그 거래처가 선수금 거래처예요. 예. 국민은행은 이제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국민은행인 거고요. 예. 여기서 선수금의 거래처는 모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셔가지고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르고 발행 그리고 확인 또 확인하시고 받으시고 조회하시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선수금 거래처 질문하셨는데 선수금의 거래처는 우리하고 제품을 거래한 모발이 거래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1번 문제 하나 해결했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담당자 착오로 작성 연월일 6월 22일이 6월 12일로 잘못 기재되었다.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이 문제예요. 작성일자 잘못 기재한. 이거는 우리가 기재사항 착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6월 12일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해야죠. 6월 12일. 네, 똑같은 거래가 이렇게 보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죠. 체크하시고, 전표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클릭한 다음에 기재 사유의 1번
기재사항 차고 정정을 클릭하면은 그 밑에 비고에 공급가액이냐, 작성 연월이냐, 사업자 번호냐 이런 선택이 있어요. 자, 2번 작성 연월일 해주시고 밑에서 확인. 그러면 당초분 한 줄 보이고 수정분은 당초분을 마이너스 시키는 취소 거래고, 이제 수정분은 날짜 작성일을 제대로 해야죠. 6월 22일로 해야죠. 22일로. 순명은 엔터 치면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수량 20, 단가 20만 원은 입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2일 날짜로 마이너스 하나, 22일로 제대로 된 거 입력이 됐어요.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 두 건이 입력되었잖아요. 확인하시면서 분계는 뭐 외상 분계니까 전부 외상이 하나는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새로운 외상 분계가 일어나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셔서 6월 12일부터 6월 22일로 기간을 입력하셔가지고 엔터를 3번 치면은 12일 거 하나, 22일 거 하나 미전송된 게 보이죠? 그럼 체크를 하나만 하면 두 개가 쌍으로 동시에 체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 자, 메뉴에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두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래에서 발행. 두 건이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야죠. 거기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거기서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그 밑에 매출 조회를 눌러주시고. 발행 확인, 또 발행 확인, 확인. 이렇게 발행 확인을 2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 한번 해주시면 확인이 됩니다. 물론 22일 것도 이제 확인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해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분계와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1, 2번 FAT 1급 준비를 웬만큼 해온 사람이다 그러면 TAT에서도 여기까지는 실무 수행이 웬만큼 잘 돼요. 예. FAT 1급 시험 준비를 여러분이 쭉 잘 해왔다 라고 하면은 TAT 2급 실무 수행에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그 다음에 부가세 1, 2번까지 뭐 별로 막힐 게 없을 겁니다. 물론 부가세 방금 한 2번은 FAT 1급에는 안 나오는 거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러나 이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벌써 2번 해봤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또 해봤고 해서 감이 올 거예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 그런데 이제 3번과 4번. 이게 이제 여러분이 TAT 2급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문제 3번째와 4번째 나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네. 이 부분은 FAT 1급에서 전혀 작성해 보지 않은 그러한 부속 서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입니다. 3, 4번이. 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준비해야 TAT 2급에 무난히 합격하실 수가 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런데 불공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는데 자료 2를 보았더니 공급가액 내역을 알려줘요. 매출액을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분 문제를 냈구나. 네. 공급가액이 7월부터 9월이잖아요. 3개월치. 네. 3개월치 공급가액을 가지고 매입수의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안분 계산 문제를 낸 거예요. 안분 계산. 자, 자료 2를 보면은 차량 운반부 매입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여 주식회사 올리브 산업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1. 자료 1은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이다. 2.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기간의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배달용 트럭 매입 내역이다. 자, 수행과제 1번. 자료 2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유형에서 과세 매입으로 선택해라. 제가 여러분 그 앞에서 이 안분계산 문제 우리 그 기출문제 넘어오기 전에 해본 회사 그, 그 회사가 3일전자였나요? 그 회사 할 때 이 안분계산 문제를 우리는 그때는 54 불공 유형으로 입력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문제를 연습했었어요. 그 연습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근데 그 말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54 불공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50일 과세 매입으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지금 70회에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안분 계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54 불공으로 대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불공제 사유를 안분 계산 분이라고 해서.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과세 매입으로 해가지고 안분을 해라, 별도로. 그러면 이제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에 가가지고는 데이터를 다 새로 입력을 해주죠. 그렇게 하면. 자, 요거 잘 챙겨야 되고.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1번 문제. 그럼 수행과제 1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연표에 가가지고 작성일자 8월 10일로 바꿔요. 날짜를 8월 10일. 유형은 50일로 하라고 지시했죠. 문제에서 50일 과세 매입입니다. 포터 트럭. 공급가액 2천만 원. 거래처는 현대자동차. 전자세금은 1번이네요.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죠. 분계는 외상으로 샀군요. 그렇지만 이 유형자산을 외상분계하면 안 되죠. 혼합으로 하시고 원재료를 차량 운반으로 바꿔야죠. 트럭은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죠. 예, 바꾸시고 대변에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죠. 2,200만 원 미지급금 탭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안분 계산인데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뭘로 처리했는가를 기억해 주셔야죠. 면세 사업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트럭인데 전부 다 지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안분 계산해 가지고 그 면세분에 해당되는 부가세 대급금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하니까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좀 이따 할 거예요. 200만 원보다는 작겠죠? 작은 금액이. 그리고 차별은 뭐가 올까요? 차량 운반구.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는 겁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분계를 해야 할 것이다.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 다음 수행과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은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안분계산 내역을 작성해라 이 말이에요. 안분계산 내역을. 우리가 이제 불공으로 해가지고 안분계산분 했으면 요 전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가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이 거래 내역을 거기다 쭉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시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번에 보시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시고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부터 9월입니다. 예. 여기 안분계산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불공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번 탭을 눌러요.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여기다 작성 입력을 할 거예요. 계산식을 여러분이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1번부터 5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안분 계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1번을 보면은 공급가액으로, 2번을 보면은 매입가액으로, 3번을 보면은 애정 공급가액으로, 4번을 보면 애정 사용 면적으로, 5번을 보면은 총 도축 부수 뭐 이렇게 예. 그 업종에 맞는 이러한 안분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 자, 우리 그 TAT 2급은 제조업으로 나와요. 제조업은 다 1번 방식으로 합니다. 예, 1번 방식. 자, 그래서 총 공급가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거. 자, 1번 클릭하시고 확인 그냥 해보세요. 데이터 불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고쳐줘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맞으면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구분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구분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입력을 하면 돼요. 과세면세 사업 등 공통매입 공급가액이 얼마냐? 2천만 원이었죠? 여기다 20 플러스 엔터.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이 200만 원 계산이 됐습니다. 그 옆에 총 공급가액이 전표에서 불러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료 1에서 주어진 이 자료하고 똑같네요. 예. 3억 6천만 원. 이것과 똑같으니까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예. 총 공급가액이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자료 1에서 준 거하고 똑같이 이 전표가 입력돼 있어서 우리가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틀렸으면 이걸 고쳐줘야 돼요. 다음 13번 면세 공급가액 5040000 요 데이터도 실제 전표 입력한 거하고 똑같이 맞춰줬네요. 예. 그래서 아까 불러온 것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불러온 요 두 개의 데이터가 자료로 주어진 데이터하고 다를 때는 자료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행 과제를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말이 있었죠. 단 자료 1과 자료 2에서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기로 함. 예. 자료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써야 돼요. 주어진 자료라는 건 여기 자료 1과 자료 2 여기 이 자료. 예. 이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여기 입력할 때 불러오겠습니까 해서 예 했는데 불러온 게 지금 이걸 불러온 거예요.
실제 전표에서 불러온 숫자예요. 근데 딱 맞았어요. 예. 확인하시고 그대로 두거나 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대로 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계산해 줍니다. 14번이 뭐냐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28만 원어치다. 요 200만 원 중에서 안분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 우리가 7월부터 9월에 우리 회사 매출액이 3억 6천인데 그중에 면세 매출이 5천만 원이어가지고 그 비율만큼 이걸 반영하니까 28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제 매입세액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부가세 대급금에서 28만 원을 차감시켜가지고 차량 운반부에 취득원가로 더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이걸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놓고 쓸 테니까 메모지에다 28만 요 숫자를 딱 메모해 놓겠죠. 그리고 나서 수행과제 이제 3번을 읽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행과제 2번까지 한 거예요. 3번을 보시면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거는 조회 작성한 다음에 바로 저장해 주면 돼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 엔터 9월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해가지고 작성하죠. 지금 우리가 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서 작업한 내용은 여기 16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16번에. 자, 위에서 저장 단추 눌러 놓으시면 돼요.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의 3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입력하라. 그 9월 30일 이건 일반 요표에다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회계 처리할 금액은 28만 원이죠. 아까 메모한 거. 그래서 이제 일반 요표로 갑니다. 가가지고 9월 30일 대변이 부가세 대급금 거래처 적용 모두 생략합시다. 28만 원. 차변이 포토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구 28만 원. 차량의 취득원가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단계로 수행과제가 1, 2, 3, 4 딱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잘 수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는 여러 가지 스타일로 문제를 내요. 여러 가지 스타일로. 근데 이번에는 안분 계산의 문제를 낸 거예요. 안분 계산을. 재계산을 낼 수도 있고 정산을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계산이나 정산을 낸다 그러면은 공급가액을 7월부터 9월까지만 주는 게 아니라 7월부터 12월 이렇게 6개월치의 공급가액을 주죠. 왜냐하면 정산이나 재계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라서 그래요. 애정신고 때 하는 것은 안분 계산을 애정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분 계산에다가 일반 불공, 뭐 접대비 관련 건이라든가 소형 승용차 관련 건이라든가 이걸 섞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아무튼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아마 앞에 69회에서도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안분 계산으로 낸 게 아니라 거기서는 다른 스타일로 냈을 거예요. 기억나는데
세금 계산서 두 개에다가 하나는 신용카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69회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세금 계산서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54 불공으로 넣어야 돼요. 하나는 자동차 건이고 하나는 아마 접대비 건이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앞에 69회 문제를 기억해 보니까. 그리고 하나는 신용카드로 거래처에 뭐 접대했던가 그거예요. 그 자료가 신용카드면 그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반 전표에 접대비로 그냥 입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입세 불공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문제가 꼭 이 스타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471페이지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471페이지. 471페이지에 있는 69회의 매입세 불공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보면은 지금 우리 안분계산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자료 1은 자동차를 샀으니까 불공, 승용차 샀기 때문에 자료 2는 매입거래처 선물할 접대비니까 불공. 근데 자료 3은 신용카드예요. 접대비. 그래서 자료 3은 그냥 일반 전표에다 접대비 처리할.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 출제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 매입세 불공개 내역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내니까요.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4번은요. 이거 좀 이것도 길어지니까 아예 쉬고 쉬었다가 4번 대손수의 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